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여기가 서울경찰청입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5일에 그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서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그 국민의힘 의원들, 뭐 지도부를 얘기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망언이죠.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야당 대표 등 의원들에게 사람과 악수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건 이제 야당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이제 다수라는 이유로, 다수의 힘으로 끔찍한 독재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심각한 반헌법적인 작태입니다. 실제로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실제로 송원석 대표와 악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건국 이래 처음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 대표가 악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나요? 보통 아무리 싸우고 서로 으르렁거리더라도 국민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보는 앞에 저는 그래도 악수는 했거든요. 진짜 악수를 하질 않았어요. 따라서 정청래 대표의 주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지도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악수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죠. 종합하면. 일단 매우 모욕적이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그 지도부,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정청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자는 국정 운영의 한 축이죠. 야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입니다. 싫든 좋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야당의 대표를 존중하고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죠.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그런데 사람이 아니다. 뭐 사람과 악수하겠다. 뭐 사람이 아니면 악수 안 한다. 그런 흉측한 그거를 쏟아내고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 이런 황당한 막말로 야당을 무시하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 대표로서 이런 무책임한 횡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을 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늘 우리 정당사에서 늘 여야가 싸워왔습니다. 극렬하게 싸워왔지만 어느 집권 여당 대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또 과격하게 야당을 해체시키겠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라며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아나무인 행동을 한 집권 여당 대표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청래 대표의 이런 독선적인 폭소야말로 의원직 사퇴를 넘어서 정계 퇴출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굉장히 격이 떨어지고 저질스럽습니다. 그 연설에서도 내란을 26번이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 집권 여당 대표로서 그 자세가 아닙니다. 아무리 싫든 좋든 야당을 인정하고, 우리도 국민들이 107석이나 뽑아준 민주적 정당성이 아주 큰 야당입니다. 이 우리 국민의힘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뽑아준 그 절반에 가까운 국민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지금 민주당,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이 사람들이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도 그 추미애 대표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했고, 오늘 아침 오면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해요.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라는 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있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친위 쿠데타가 아닌가. 친위 쿠데타라는 게 헌법을 위반해서 자신의 그 권력을 연장하는 걸 친위 쿠데타라고. 삼권 분립이 엄격한 우리 헌법 하에서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하는데 동의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대통령 사퇴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하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금 정청래 대표부터 해서 이재명 대통령 느닷없이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원이냐라는 또 친위 쿠데타적인 독재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반헌법적인 이런 행동, 범죄들이 저는 나중에 하나하나 우리 역사 또 우리 국민들이 다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오면서 제가 이 고발장을 접수하러 오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요즘은 매일 하지 않으면 이 시국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나라가 공산당 되는 게 아닌지 너무 걱정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중국 같은 나라, 북한 같은 나라 일당이 모든 걸 입법, 사법, 행정을 모든 걸 지배를 합니다. 북한은 이제 수령님 체제고 중국은 공산당 체제죠. 일당, 1인, 일당이 모든 걸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해가지고 독재를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세력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나. 저는 그런 걱정이 되고 내년 선거가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만약에 참패하게 되면 개헌 막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선거를 이긴 쪽으로 여론이 확 쏠리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순식간에 그 중국 공산당 같은 일당 독재 체제에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에 개헌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에 비추한 서로 견제하고 여당, 야당의 예, 예, 어떤 견제에 지금까지 70년간 정당 정치를 예, 해왔는데, 예. 지금 정청래는, 국민의힘 해산하겠다는 얘기, 입만 열면 하고 있습니다. 협치 조사도 안 하고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예, 심지어 지금 정청래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정도로 맞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예. 이 정청래 그 이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젊을 때 학생 젊을 때 이제 미 대사관이 미 문화원이 이제 거기에 이제 침입해가지고 여기 정동 대사관. 예, 대사관입니다. 예, 미 대사관에 이제 침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실상 폭동에 가까운 그런 이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정청래가 하는 게 그때 이제 조금 말씀드린 운동권들이 입으로는 겉으로는 민주화 타령했지만 그 내부 운동권 문화는 엄청나게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에요. 그 북한의 그 수령 체제 비슷하게 그래서 거기 온갖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듯이 지금 정청래는 그 운동권 독재 같은 그 문화에 그런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정청래가 지금 하는 거. 국민의힘 없애게. 그리고 국민의힘이 해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일단 독재하겠다는 것이고. 그럼 정청래가 그러면 왜 계속 유독 정청래만 지금 계속 내란당이다 해체하겠다라는 얘기를 왜 달고
사냐면 정청래는 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아주 강경한 그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돼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가 이제 어쨌든 대선 후보가 돼야 돼. 그러면 이 개딸들에게 계속 어떤 지지를 유지를 하려면 국민의힘 정도는 해체시켜야 이제 개딸들이 열광을 하고 역시 우리 정청래밖에 없다. 그러면 대선 후보 되고. 그래서 저는 정청래가 멀리 봤을 때는 자기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끝나면 끝날지 연장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미친 거죠. 아무튼 그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무튼 만약에 이제 뭐 이재명 정권이 끝나면 차기는 나다. 근데 내가 그럼 대선 후보가 되려면 개딸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 개딸들이 가장 지금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국민의 회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대선 후보 된다는 생각에 저는 실제 여차하면 국민의힘 그 정당 해산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죠. 내년 지방선거에 만약에 저희가 참패하잖아요. 진짜 보수가 괴멸할 정도로 참패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론이 민주당에 쏠리고 그 여론에 힘입어서 일시적인 여론에 힘입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청구를 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또 이재명한테 다 장악돼 있죠. 여차하면 이게 정당 해산이라는 게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제로는 아니라는 거기에 저는 찝찝함이 있고 저희가 그 단 몇 프로의 가능성도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또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저 노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말하는 게 벌써부터. 그랬을 때, 이 뭐 상권 분립의 기초가 흔들리면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 민주당에 뭐 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뭐 부원장인가 했던 사람이 아니, 상권 분립은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인식이 그렇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아니, 상권 분립 이건 뭐가 필요해? 우리가 권력이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형식적으로 상권을 나눌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행사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대놓고 상권 분립을 부정하면 엄청난 저항을 받으니까 말을 못하는데 아닌 척 하면서 지금 상권 분립을 다 허물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실에서도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말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민주당의 그 핵심적인 구성원들, 또 대통령실까지 상권 분립 이런 건 아예 자기들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상권 분립 지켜라 이런 건 그냥 그 지나가는 그냥 농담처럼 들리고 본인들은 지금 다 장악하겠다. 다 장악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뭐겠습니까? 저는 중국 공산당식으로 이 권력 구조를 만들지 말라는 저는 위험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정말 그 영리하게 또 지혜롭게 잘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정말 잘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싸운다는 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싸운다는 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무도함, 가짜뉴스, 허위사실, 그다음에 민주당이 얼마나 그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그런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걸 알리는 게 싸우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하다가 그냥 당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 진실을 알기가 어려워요. 전문가들도 민주당의 꼼수, 그다음 뭐 속임수, 사기, 거짓말 이런 걸 찾아내기가 전문가들도 어려운데 일반 국민들이 그거 찾아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짓 뉴스, 그다음 꼼수, 왜곡한 그런 그 유언비어 이런 걸 저희가 찾아가지고 계속 알려줘야 돼요. 이게 잘 싸우는 거.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총알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루에 말할 수 있는 게 무한정할 수 있는 게 언론에서 받아 쓰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적절하게 지금 딱딱 필요한 그 아젠다 이슈를 딱딱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실력도 필요한 상황.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 싸워야 된다는 말 말고는 드릴 말씀 정말 잘 싸워야 돼요.